자, 갑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봐. 요 점을 A라 그러고 요 점을 B라고 그럴게. 괜찮니? 그럴 때 우리가 AB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AB 길이. 요럴 때 우리가 근과 기수관계를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봐봐. 내가 어쨌든 요거 둘에 이런 생각 가져요. 혹시? 이거 둘의 점의 좌표를 알면 중3 때 혹은 선행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배웠으니까 좌표를 갖고 구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한번 연립을 해봐요. 연립하게 되면 x제곱은 x 플러스 1이야. 괜찮지? 이항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죠. 직접 구하기에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제가 2차 방정 첫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2차 방정식의 기본 문제 푸는 기조는 인수분해가 되면 해를 구한다. 안 되면 근각계수로 가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가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각계수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봐.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X좌표가 알파가 되고 B의 X좌표가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A좌표는요. A좌표는 알파 콤마. 자, 알파라는 점은요. 여기 2차 함수에 대입해도 되고 직선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직선에 대입하는 게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좌표도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이래놓고 나서 우리가 알파 베타를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소리입니다. 괜찮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자 가보자.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해볼게요. 지금 다 선행 배웠고 중3 때 배웠던 부분인데 x끼리 뺀 거 제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고요. 잠깐 펜 내려놓고 실판 봐봐요. y도 빼면요.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알파 플러스 1에서 베타 플러스 1을 빼면 1이 지워지지 얘들아. 그러니까 필기하세요.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루트에 2배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배웠잖아. 그럼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정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얘들아. 자, 근각에서 가볼게요. 자, 근각에서 이용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이런 힘듦이 있죠? 왜 힘들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바로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근각에서는 해결책이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지? 따라서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 플러스 4가 돼서 이거 5가 돼. 5. 따라서 우리가 구할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얼마?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근각에서 관계를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어떨 때 쓴다? 교점 사이 거리 구할 때 근각계수, 교점의 x좌표랑 y좌표의 합곱차를 물어볼 때 근각계수야. 알았어? 하나 더 있어. 여기까지 필기해봐. 여기 설명한 내용이 지금 마플에서는 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요약한 겁니다. 알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 적었니? 자, 세 번째로 가시면 여기서 활용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켤레근이 활용되는 거예요. 켤레근. 켤레가 여의죠. 켤레근. 어이 아인가요? 됐어요? 즉 무슨 말 이런 겁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볼게. 얘가요. y는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잡을게요. 그래 놓고 a하고 b하고 c는 유리수다라고 할게요. 유리수. 당연히 a 0이 아니죠. 자, 그리고 직선을 딱 그렸을 때 이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인데 가로치고 m과 n도 유리수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니? 그런데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교점 하나가 예를 들어서 1 빼기 루트 3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교점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연립한 결과의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반드시 근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A, B, C가 유리수가 돼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MN도 유리수가 돼야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책에 다양하게 있는 유형들이 이렇게 압축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개념을 가장 핵심을 심플하게 유형을 다양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한 번 밑줄 치고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2차 함수와 직선 또는 x축과의 위치 관계에서 밑줄 다시 한번 보면 판별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 사용한다? 교점의 개수 문제 사용한다. 오케이? 그리고 근과 계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사용한다? 교점 간의 합곱차 또는 교점 사이의 거리 또는 혈례근 관계에서 근과 계수가 활용이 된다라고 요약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좋아. 자, 그런데 그 밑에 제가 CF라고 적고 뭐라고 필기했냐면요. 선대칭 함수의 정의라고 필기했죠. 이게요. 선대칭 함수의 정의를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더라도 이게 아마 공통수학 2에서 함수 파트에서 소개를 하기 마련인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 2차 함수를 배우고 있잖아. 2차 함수는 무슨 함수야? 선대칭 함수죠. 근데 그 함수의 정의로 문제에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대칭 함수 정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알았어? 정리할게요. 가자. 자, 선대칭 함수 가볼게. 됐어요? 지금 이거는 직접적인 출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특징을 물어볼 때 나온 녀석입니다. 피곤하지? 그럴 수 있어. 피곤한 것도 뭘 안 그래. 피곤한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알았지? 저도 지금 피곤해요. 근데 피곤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게 참 니네한테 안 먹히는 씨알도 안 먹히는 멘트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 피곤할 때 그냥 해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개 피곤할 때 쉬어야 된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쉴 때도 있겠죠. 그렇죠? 가령 내가 2, 3일을 밤을 샜으면 개 피곤하죠. 그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졸린 거는 밥 먹고 졸린 거죠. 그것도 원래 쉬어야 돼요. 근데 내가 쉬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참 아이러니한 현실과 모순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연아 혹은 졸린 친구들 졸린 거 이해한다. 알았지? 하지만 조금은 노력은 하세요. 지금 추석에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눈이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좀 졸아서 못 듣는 것들 영상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려고 찍는 거야. 자, 이 선대칭 함수는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식을 만족하는 2차 함수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 식이 주어진 의미가 뭐냐면 선대칭의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면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함수 fx가요. x는 a라는 직선에 관한 대칭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자, f a 플러스 x와 f a 마이너스 x가 똑같다면 저 관계식을 만족한다면 얘는 선대칭 함수라는 말의 뜻이에요. 정의야, 정의. definition.
선대칭 함수의 정의. 왜 그런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네요. fx가 있고요. 이 fx가 x는 a라는 요 직선에 관한 대칭입니다. 자, 선대칭의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선대칭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파랑색에 대한 선에 접힌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파랑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려요. 그때 교점과 이 대칭축까지 거리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접히겠죠. 그래야지만 요 점을 접었을 때 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리든 간에. 이해가 됩니까? 그 예를 한번 정의 내려보면 이렇게 내릴 수 있겠어요? 자, 요 x좌표를요.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같다라 가정한다면 x가 a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같습니다. a 플러스 x가 되죠. 그러면 요만큼과 요만큼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x만큼 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요 녀석의 x좌표는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같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함수값 비교합시다. 함수 f에다가요. a 플러스 x를 대입한 y값과 a 마이너스 x를 대입한 y값을 대입할 때 y값이 어때요? 같죠. 이게 선대칭의 정의예요. 약속입니다. 알겠어요? 자, 뭔지 알겠죠? 예를 들어볼게. 문제 하나 만듭시다. 갑니다. 자, 우리가 fx라는 게 있는데요. fx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식이라 할게요. 2차 함수 2차 식이라 그럴게요.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f의 3 더하기 x는 f의 3마 x를 만족하고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f0이 10이다라 그러겠습니다. 대충 찍어. 알겠죠? 그럴 때 fx를 구하래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올까요? 선생님, 저희는 이 학교에서요, 교과서에서요, 선대칭의 정의를 안 배웠는데 얘는 시험에 왜 나오죠? 그들의 출제 의도는 뭘까요? 얘들아, 숫자 대입해 가면서, 그치? 숫자 대입해 가면서 선대칭을 찾아봐, 이게 의도예요. 근데 어느 세월에 찾아요? 그래서 학원단에서 배우는 거라고, 얘들아. 봐봐. 얘랑 똑같죠? x는 3 대칭이란 소리네. f3 더하기 x와 f3마 x가 똑같다는 소리지. 즉, 요 식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냐면요. 아, 2차 함수가 x는 3에 대한 대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즉, 선대칭,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1이면서 2차 식인데 3에 대한 대칭이다? 이걸 가지고 1차적인 식을 한번 세워볼게. 정민이 알겠니? 예윤이 알겠어? 어떻게 돼 그러면? fx가 x-3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뭘 만족하는데 문제에서 f0은 10을 만족합니다. 0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f0은 9 더하기 k가 되는데 그게 얼마가 돼? 10이 되기 때문에 k 값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x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할만해요? 민수 알겠어요? 처음 들어? 선대칭의 정의 처음 듣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그렇죠? 오늘 처음 배운 거예요. 그럼 지금의 감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야. 그렇지? 낯선 거는 하나만 하면 돼. 2번만 적어보면 돼. 그럼 익숙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오늘 이거는 선대칭은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왜 지금 해요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야, 내 문제 하나 만들었지? 이거 실제 내신에 나오는 문제야. 이해돼요? 내가 천재도 아니고 내신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문제가 떠올라서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것도 쉽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 쉽게 외우는 거 봐봐. 선대칭 함수의 뜻이 이거잖아. 그치?
선대칭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요. 요 안에 있는 거 봐봐. a 더하기 x가 있고요. a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보세요. a 마이너스 x와 a 더하기 x의 a는 중점이죠. 중점은요. 둘을 더하고 반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둘을 더합니다. a 더하기 x 플러스 a 마 x 더하고 2로 나눴을 때 a가 나온다면 그 a 대칭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려면 저 둘을 더했을 때 x가 사라져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만 숫자 a만 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공수투 내신 수업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점대칭 함수 설명도 해드릴게요.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선대칭의 정의까지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자, 바로 문제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1번부터 가볼게요. 파란불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 하나하나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가시면 뭐라 나왔냐면 판별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인데 첫 번째 2차 함수 y가 있습니다.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자 k 플러스 2가요. 밑줄 칠까? x축과 한 점 x축과 한 점는 0이라 그랬을 때 한 점이 되려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짝수 공식 이용하자. b' 제곱 마이너스 ac 그거는 0이다. 괜찮아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두 번째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k도 마찬가지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즉 는 0이 x축이라는 소리고,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얼마? 플러스 8k가 되겠네. 플러스 4k죠. 걔가 0보다는 크죠. 따라서 자,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둘을 동시 충족하는 K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괜찮죠?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원래 뒤쪽에 2차 부등식을 배워야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알았죠? 혹시 2차 부등식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 건우랑 가윤아 이 전반에서 그 3차까지는 배웠지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2차 부등식을 배웠던 건데 이 문제는 완벽하게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죠? 자, 가보자. y는 x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1의 x가 되고요. 플러스 a의 m 마이너스 1인데 밑줄 칠까?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멘트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 그랬습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x축은 는 0이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합니다. 따라서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마이너스 a 곱하기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2차 부등식 관련된 건데 우리 한번 선행을 배웠으니까 한번 이어서 가보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m 제곱이고요. 플러스 2m이죠. 플러스 2m이니까 2 마이너스 am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a
자, 지금부터 펜 잠깐만 내려놔봐. 앞에 어떤 멘트가 있죠?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들아 우리 항등식 때 배웠던 거 말로 복습할게요.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똑같은 말.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임의 실수 m에 대하여 같은 말이지 다. m의 값에 관계없이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문제 바꿔보면 자,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그 말은 얘는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을 빼고 하면 m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분명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보려고 될 거란 소리야. m에 관한 식이야. 그치? 그런데 어떤 m을 대입하더라도 이거의 y값이 0보다 크다는 거죠. 민수 알겠어요? 성훈이 알겠어요? 그럼 m축, x축이 어떻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0보다 크죠. 자, x축과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이 문제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붕 뜨면 0보다 큰 거 아닌가요? 판별식 교점계수라고 그랬잖아. 교점계수가 없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판별식은. 그래서 정리할까? 어떻게 되죠? 자, 2-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풀까요? 왜냐하면 여기 이후까지는 2차 부등식 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답을 내지 마세요. 원리는 알겠나요? 오케이, 갑시다. 자, 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3번 문제 갑시다. fx가 주어지고요. 2차 함수 fx는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x축과 만나지 않죠. x축이니까 는 0이라고 쓰고 x축과 만나지 않는 건 이런 그림이란 소리잖아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따라서 b제곱 집중 마이너스 4ac가 돼서 0보다 작다.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되나요? 자, 그럼 보세요. 얘 한번 이항시켜 볼까 얘들아? 그러면 a제곱이 4b보다는 작은데요. 자, 얘들아 a는 뭐 2차 함수란 말이 있으니까 개수 ab가 실수란 전제 깔리겠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므로 a제곱은 항상 0 이상인데 그러면 4b가 결국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따라서 4b가 0보다 크다. 자, 기억 보면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가 그래서 틀리죠. 왜냐면요 4b가요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b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니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x축과 만나지 않아요. 붕 뜹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임의로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괜찮아?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y값 어떻게 y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값을 대입해도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1을 대입한 y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이해하면 이해가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뭔지 알겠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내가 뭘 대입해볼까? 마이너스를 대입할게요. 자, 마일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할까요? 마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 그게 0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이항시키면 a 마이너스 b가 1보다 작다가 돼서 디귿도 맞는 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니은하고 디귿은 함수값의 부호로 판정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거 푸는 거 맞지? 판별식만 쓰고 있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지겹지만 4번 가겠습니다. 4번.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m 그 다음에 x 더하기 n인데 첫 번째 x축계 접한다는 거는 0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짝수 공식 가져. b'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 된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따라서 n은 m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자 y는 x 제곱에 플러스 2mx 플러스 n은 누구랑 3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오케이? 자 3x와 두 점 연립합니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2m 마이너스 3x 플러스 n인데 내가 m의 값의 범위를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 n 대신에요 m제곱을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 써보게 되면 2m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m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풀 수 있겠죠? 정리하게 되면 4m제곱이 지어지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얼마? 12m 플러스 9가 0보다는 크죠. 그러므로 m값은 4분의 3보다 작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거기 보면은 5번 문제가 별표 쳐 있죠? 별표 조금 어려우니까 같이 가볼게요. 됐습니까? 자, 5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갈 테니까 졸리신 분들 주무세요. 알았죠? 자, 이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그럴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죠. 됐습니까? 이건가 그러면? 아, 이차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불러올 거야. 이렇게 x축과 만나죠. 이 점을 대충 a라고 잡을 수 있겠죠. 대충 이렇게 잡게. 누가 더 큰지 모르지만 대충 잡아봅시다. 괜찮아요? 됐어요? 그 다음 가조건. 대칭축이 2래요. 아, 그래? 이렇게 가운데 딱 내렸을 때 얘가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과 중근을 갖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fx잖아요.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근이 하나만 나온다. 이 소린가요? 괜찮을까요? 보세요. 이게 fx인데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이면 근이 없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y는 1이면 근이 2개인 거야. 근이 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필 접하는 순간이 마일이 돼야 되죠. 뭐가 주어집니까? 2, 마이너스 2라는 꼭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x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이라 그랬기 때문에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얘가 바로 fx가 되죠. 맞아요?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a랑 b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요게 는 0이라고 했을 때 생겨버리는 요 녀석의 두 개의 근이 바로 a하고 b가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 4. 이렇게 근각에서 관계를 써기 가능하죠. 됐어요? 자, 이거 한마디만 하고 쉴게. 봐봐. 자, 펜 다 내려놓고. 5번 문제 어려워요? 5번 문제는 지금 칠판 보면 쉬워요. 그쵸? 왜 그럴까요?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가 들어가는 단어는 그래프 없이 푸는 거는 되게 지엽적인 풀이를 갈 수가 있고 뭐라 그러니까 되게 폭넓은 풀이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함수가 들어간 모든 주제는 항상 그래프를 동반한 풀이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함수에서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돼요. 자, 카메라 꺼주시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